이 이야기는 미국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의 젊은 기자 나폴레온 힐이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확실히 앞을 향해 한 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말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처리 방식을 이용하라고요. 젊은 기자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회장에게 세계 최초의 실용 철학서를 쓰기 위해 20년간 무임금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온 힐은 대답했습니다. 예,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카네기 회장은 말합니다. 나처럼 성공한 사람이 일생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철학을 책으로 의뢰하네. 주인공은 생기가 불투명한 기자였지만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책 나폴레온 힐의 8가지 삶의 태도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성공하려면 하나 이상의 동기가 발현되어야 합니다. 9가지의 동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 네 번째, 자기 보존 욕구.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욕구. 여섯 번째, 개인의 표현과 인정. 일곱 번째, 죽은 후에도 이름을 남겼으면 하는 욕구. 여덟 번째, 복수심. 아홉 번째, 두려움입니다. 정확한 사고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다 알지 못해도 특정한 사실이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같은 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역적 추론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입니다. 정확한 사고를 배우고 배운 점을 활용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중요한 사실과 중요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중요한 사실에 전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크든 작든 삶의 핵심 목표에 분명하고 확실한 도움을 주는 사실만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 의견, 아이디어에 책임을 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도 됩니다. 최대한 모든 정보와 사실을 얻으세요. 하지만 최종 분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믿음의 힘을 파괴하고 부정적인 결말을 불러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이 결정합니다. 열망을 불태우세요. 불타는 열망, 그건 무슨 뜻일까요? 불타는 열망이란 밤에 잠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확실히 마음에 붙잡고 있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불타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해도 목표를 버리지 않고 단호히 노력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성공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실행하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일과 상황에 마음을 집중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하면 뭐든지 쉬워져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미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장애물을 전부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목표를 이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렵겠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봅니다. 여러분은 그 목표를 이룰 자격이 있어요. 소유에 마땅할 여러분의 몫을 차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명확한 핵심 목표를 찾으세요. 믿음의 힘으로 목표를 고수하면 절대 실패할 일 없습니다. 실패의 주요 원인 15가지 중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선천적인 신체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기심. 네 번째는 인생의
명확한 핵심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충분한 교양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행동하고 지식을 쌓고 스스로 노력하며 배움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족한 자기 수양입니다. 내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배신하는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야망이 부족해 중간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밥을 먹고 지붕 밑에서 잠을 자고 옷 몇 벌을 거쳐야 하잖아요.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의 목표 이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요. 여덟 번째는 좋지 않은 건강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 어린 시절의 부정한 경험 때문에 실패자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 번째는 끈기가 부족해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해요. 다들 시작은 잘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밀고 나가는 끈기는 더더욱 없고요. 모든 사람을 관찰하며 인생의 패턴을 찾아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이용합니다.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욕구, 의지, 결심, 신념을 더 크게 키운 후 그 돌을 밟고 올라갑니다.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해도 포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11번째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나 평범한 사람을 붙잡고 제안을 하나 해보세요. 엄청난 이익이 생길 법한 제안을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마 말을 듣자마자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지를 온갖 이유를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에는 드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 영향을 주죠. 아주 이상한 강이에요. 이 강이 이상한 이유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한쪽에 올라탄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필연적으로 성공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실패로 향해요. 12번째는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감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배해 최대한 활용하고 통제하면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감정이라도 통제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감정, 인생 최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3번째 원인은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특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모든 것은 결코 공짜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성향은 개인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14번째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꿈을 대는 습관입니다. 15번째는 7가지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시련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노화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는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는 두려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싸워서 옳은 길을 찾고 장애물이 적은 길은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런 길을 택하겠지만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원인 2가지 중 첫 번째는 일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소개한 성공 원칙을 따르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자고 결심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곧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는 습관입니다. 바쁘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습관을 말해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과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과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카네기 회장의 설명을 듣자니 신속하고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임무나 책임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합니다. 카네기 회장은 다른 자질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의지력을 더 짜내는 습관을 말했습니다. 모든 실패와 시련, 불운한 상황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이나
보상의 씨앗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건강한 사람은 보상의 씨앗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 활용합니다. 운 때문에 잠시 좌절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좌절이나 실패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보상의 씨앗을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실패를 영구적인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는 정도는 장애물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극복하는 정도와 비례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고난을 겪으면 더 강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 인간은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아 약해지고 퇴화하겠죠. 자연은 신체를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다. 생각으로 뇌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히면 싫어도 머리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신력은 강해지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부모가 돈이 있으니 자기 손으로 일을 하거나 자기 의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며 자랍니다. 자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은 힘들 때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자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자질을 가장 추천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자기 수양이 모든 원칙을 통틀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양의 원칙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인생 목표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일에는 신경 끄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원하는 목표에만 전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양의 13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 스스로를 믿으면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자기 수양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우선 비판하는 사람의 현명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자신을 점검하며 비판이 합당한지 확인하죠. 저는 수년간 다른 사람의 비판을 활용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정한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을 제한하는 장소나 상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우선 소득부터 시작합니다. 특정 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한계를 부수고 더 높은 목표를 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명예와 물질적인 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부와 명성을 얻고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와 명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상을 수확하기 전에 노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확을 하려면 씨를 먼저 뿌려야 한다는 자기 수양법을 배워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전에 수확을 하려고 해요. 즉, 무언가를 공짜로 얻으려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시간의 90%를 남에게 주고 10%로만 수익을 내던 방식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지나친 노동력을 바치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간의 90%로 수익을 내고 10%를 나눠주는 방식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직도 좋지만 내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 정직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잘못된 시간 분배와 사용 방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 하나하나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표를 짜세요. 시간표를 짰으면 정해진 시간은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열 번째는 인생의 핵심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20년 동안 명확한 핵심 목표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표를 관철하려면 엄청난 자기 수양이 필요해요. 11번째는 부족한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12번째는 무형자산의 목록을 정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던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가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통제했습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워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자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표류할 뿐입니다. 책 나폴레온 힐의 8가지 삶의 태도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정확한 사고를 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습관의 힘이 인생을 바꾼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인공 나폴레온 힐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독서 도우미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